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고해고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한다고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를 하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라서 해고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는 잘 하지 않잖아요. 회사 측이랑 협의를 해서 보통은 후임자를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달 정도 후로 사직 일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을 안 주고 해고하려면 대신에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것이 해고 수당의 제도를 만든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 수당을 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30일 동안 일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일을 안 시키고 해고 수당을 주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근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고 수당을 주는 경우는 징계 해고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징계 해고를 한 경우에 사장 입장에서 그 근로자 얼굴을 계속 보기가 많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징계 해고를 당한 사람이 계속 회사에 나오면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좀 쎄해진다고 할까요? 주변 동료들도 불편할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해고 수당을 주면서 즉시 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해고 소송을 대비하고 회사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의 비리를 수집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해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갑자기 인사과 직원이 와가지고 컴퓨터나 노트북에 손을 못 대게 하고 회사 물품 전부를 당일 반납하라고 시키고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근로자는 너무나 불쾌하기 때문에 해고 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해고 소송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해고를 당하신 분이 제 사무실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맡기려고 상담을 오셨는데요. 그분은 예전에 해고 소송을 한번 해보신 분이어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해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몇 번이나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은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송을 하는 것이니까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고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해고 소송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기 전까지 해고 수당 진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랑 상담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해고 수당 진정을 넣으셨습니다. 그분처럼 다른 분들도 해고 소송을 하면 해고 수당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 기간의 임금과 중복해서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해고 제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안을 보면은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를 하면서 해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근로자가 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가 승소를 해서 해고 기간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그 근로자한테 해고 수당을 부당이득이라면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니까
해고해고 수당은 부당이득이 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271만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해고해고 수당을 해고기간 임금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그 전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해고해고 수당이 한 달치 급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 사건에서는 회사가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근로자한테 줬던 해고해고 수당을 꼭 반환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금전 싸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정 싸움이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 적용되고요. 그 경우 대부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고 해서 서너 줄짜리 형식적인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고해고 수당을 해고기간 임금과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 판례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판례를 제시한 겁니다. 해고해고 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면서 해고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노동청 진정으로 해고해고 수당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해고해고 수당을 청구하지는 않고, 회사가 해고해고 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형사처벌로 압박을 하면서 지급하라고 시정 지도를 하고, 이제 그 경우 회사가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고해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당해고여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기간 임금과 별개로 해고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